분만시나 노령으로 인하면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요도가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요도의 과활동성 때문에 소변이 새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요실금이란 국제요실금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누출되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은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과 노인에게 더 흔하고 고령 여성 중에는 한 30% 정도, 그리고 고령 남성 중에는 15% 정도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폐경기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흔해서 한 40% 정도가 경험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점차 현대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사실 요실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요실금은 사실 여러 가지 병태 생리가 관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전이나 원인에 따라서도 요실금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접근법이나 치료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비뇨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겪고 있는 요실금을 분류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 세 번째는 혼합성 요실금, 네 번째는 범람성 요실금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복압성 요실금부터 말씀드리면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운동 등의 갑작스러운 복압의 상승으로 방광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변이 새는 증상인데요.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와 그 주위를 보조하는 골반 근육이 늘어나고 아래로 처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다산을 한 여성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사람, 혹은 비만한 사람에게서 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상에서는 평상시 이 요도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라던가 이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복압이 올라가도 요도가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만시나 노령으로 인하면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요도가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요도의 과활동성 때문에 소변이 새게 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인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급작스럽고 또 강하게 배뇨하려는 충동을 동반하면서 소변을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요실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요일을 느끼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정상인데요. 이 요절박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소변을 이렇게 찔끔 흘리게 되는데 그것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복압성 요실금과는 달리 그런 배뇨근이 갑작스럽게 수축을 한다거나 방광 자체의 저장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 야간뇨 등의 저장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는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의 특성을 모두 갖춘 요실금인데요. 한마디로 요도 괄약근의 약화와 함께 방광의 기능까지도 저하되어 있는 그런 요실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범람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람성 요실금은 생성된 소변이 방광의 저장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방광에 더 저장을 못하고 넘쳐 흘러서 요실금이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소변의 배출구가 막혀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방광이 제대로 수축을 못 해주는 그런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충분히 비워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뇨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요실금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병력 청취겠죠. 어떨 때 소변이 새는지, 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분 섭취는 얼마나 되는지, 혹은 염증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그 외에 기저질환이 또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들에게 배뇨일지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배뇨일지라는 거는 이제 환자가 몇 시에 소변을 얼만큼 봤는지를 3일에 걸쳐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의 검사인데요. 게다가 이제 요실금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언제 어떨 때 요실금이 있었는지를 같이 기록을 함으로써 지금 이 환자가 소변 보는 패턴이라던가 어떨 때 주로 요실금이 생기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또 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요역동합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역동합 검사란 거는 간단히 말해서 방광과 요도 괄약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인데요. 실시간으로 방광에다가 수액을 넣어서 채우면서 방광에 변화하는 압력과 또 복압을 체크하고 또 배뇨 시에 변화하는 압력 패턴 그리고 어느 정도 압력에서 소변이 새는지 등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라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요역동합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특히 남성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이제 방광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광 내시경 등의 추가적인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